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제 가을이면 이사철이라고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에서는 상담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헷갈리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곧 이사 가야 하는데 우리 집도 적용이 되는 건지, 집주인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 건지, 새로 시행된 임대차 보호법은 물론 부동산 관련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상담 들어오는 대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보다 코로나19가 더 심해져서 네. 혹시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십니까? 외부 활동은 가급적이면 지금 줄이고 있고요. 예, 예. 네, 집에서 조용히 집콕하고 계십니다. 네. 예. 너무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헷갈려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현 상황이 좀 궁금한데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관망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예, 예.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작은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작은 계획이 서 있는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언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예.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투자에 나선다. 이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세,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또 보유세도 상당 부분 상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하면은 과연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가 이런 거를 면밀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7월 31일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주택 임대차 3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행 임대차 기간이 지금 2년이잖아요. 2년에서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 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묶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 시도지사가 상한선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차 계약도 적용됩니다. 예.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차 상한제 말씀하셨는데 일단 임대차 상한제 말씀 나온 김에 이야기 나온 김에 2348번님께서 이번 임대차 3법에 임대료를 0.5%까지만 인상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그것도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 것으로 법이 통과됐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풀어주세요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가 5% 상한선을 정해놓고는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게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임차인이 나는 못 올려주겠다 거절하면은 올릴 수는 없고 요구권은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임차인이 거절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5% 상한제를 찬성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다만 이제 임대차 기간 2년이 더 끝나고 난 다음에 총 4년 이후에는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2+2 4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건데
세입자는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언제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예. 또 반대로 임대인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거든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예. 다만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이게 이제 2개월 전까지로 임차인, 임대인 모두 바뀌게 됩니다. 예. 네, 그 점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부터죠? 네, 12월 10일부터. 예. 네. 자, 그러면 만약에 9월 15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한 달 이내에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요구하면은 뭐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임대인이 아직 계약 해지 통지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묵시적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 계약과 동일하게 2년 동안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된 걸로 보면은 됩니다. 예.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도 묵시적 계약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아니죠. 예. 그건 이제 사용 안 한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 안 한 거고 그냥 묵시적으로 계약이 종전처럼 연장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예. 분명히 이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면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들어가서 한다고 해놓고 다른 임차인을 들였을 때는 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손해배상의 기준은 3개월치 월세 또는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면서 받은 임대료와 계약갱신 거절 당시의 임대료 차액의 2배. 세 번째는 계약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액.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차 상한제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기존 임차인이 4년을 전세로 살고요. 계약이 네. 만료돼서 새로운 임차인과 또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도 이 5% 상한제를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4년이 지나면은 전세금이나 월세가 다소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4년 뒤가 사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보증금이 조금 올라갈까 봐. 네. 네. 4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오르지 않은 가격에 살다가 그렇죠. 4년이 끝나면 집주인이 많이 올릴까 봐. 그렇죠. 집주인이 이제 계약갱신 이게 이제 요구권이 1회만 되니까 지금 기존 세입자는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돈을 못 벌었으니까. 그렇죠. 자, 전월세 상한제 그 5% 상한제는 전국 어디서나 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5%는 아니고요. 시도지사가 그 지역에 맞게끔 뭐 2, 3%, 뭐 3, 4%로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겠군요. 네. 5% 상한선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그 상한선 범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 지자체별로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자, 부동산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부동산 그 어떤 상담도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월세 상한제 뭐 다 좋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4903번님께서 전월세 상한제가 시도별로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럼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하셨네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시도지사가 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시행된 지가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기 아직 때문에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6243번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전세보증금 5% 이상 인상도 가능합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예. 5%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다라고 해서 10% 20%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네. 이렇게 합의해주는 임차인도 있겠죠? 만약 그 집에 이제 종전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예. 그게 이제 법에서는 위법하다라는 거죠. 아, 위법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8562번님. 저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2년 살고 지난해 11월에 재계약 2년을 더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초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다음 재계약 때 저 같은 경우는 2+2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적용될 수는 있는데 예. 새로운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가장 임차인의 리스크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새로 바뀐 집주인이 내가 직접 거주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고 예. 그냥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집주인이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2+2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공덕동 브라운님께서는 1억에 60만 원 월세 아파트 거주 중입니다. 이제 1년 지났고 1년 후면 만기인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법에 의해 저 같은 경우 내년 만기 시점에 어떻게 되는지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해가 좀 덜 됩니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여기 그 보증금에 대해서 5% 상한선 범위 내에서 예. 갱신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올려주면은 사실은 요구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계약갱신은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은 지금 현행 법에서 바뀐 법에서 안 올려줘도 임차인이 거절을 하면은 안 올려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 지금 1억에 60만 원 월세면 네. 이른바 반전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반전세인 경우에도 5%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네. 보증금 아니면 월세에 좀 적용이 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전월세 전환율 자체를 2.5%로 지금 이제 낮춰진 지금 현재 상한선 예. 전월세 상한선은 5%지만 예. 전환율은 또 2.5%로 정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할 때 만약에 이게 이제 1년 기준으로 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은 5%다 하면은 50만 원, 40만 원이다 하면은 연간 4.8% 예. 이율이 이렇게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5%로 이제 상한선이 정해졌으니까 전환율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 월세 밤 월세로 바꾼다든가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벤님께서는 2018년 12월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그럼 올해 10월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경우 만료 2달 전이니까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이 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안 하고요. 예. 임차인도 거기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2년 뒤에 가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예, 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2년 뒤에 한 번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988님께서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서울 신혼부부입니다. 자금이 1억 4천만 원 있는데 무리해서 서울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맞을까요? 하셨거든요.
자금 계획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예. 맞아 보이고요. 자금보다도 뭐 굉장히 초과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예. 주거 비용 증가가 돼서 좀 가정 경제에 조금 위협을 좀 느낄 수도 있으니까 자금 계획, 자기 경제 실정에 맞게끔 내 집 마련 또는 전세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3180번님, 올해 11월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데 전셋집에는 4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또 할 수가 있나요?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 전셋집에 뭐 5년을 살든 6년을 살든 10년을 살았던 이래에 한해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9302번님. 집을 살 때 잔금이 부족해서 전세를 줬다가 올해 연말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계약이 끝나면 저희가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해달라고 해서요. 거절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네. 거주 목적이면 뭐. 거주 목적이면은 계약갱신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유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임차인이 차임 월세를 2번 정도 또 안 낸 경우.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또 전세를 놓은 경우, 네, 이런 경우에도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되고요. 주택을 파손하거나 과실로 뭐 이렇게 주택을 조금 훼손한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또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법무대학원 고준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